세포의 영노화라고 하면 이렇게 더 젊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오래 살면 뭐 무조건 암에 걸린다 뭐 이런 그거를 막게 되면 불멸. 네. 우리 사회는 아직 젊은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금기시돼 있는데 전설로 내려오는 자다가 돌아가셨다. 뭐 이거를 가장 원하는 거 아닌가요? 고령화에 대한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오래 살고 싶은 건 모든 사람의 꿈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게 바로 노화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2018년 노화에 질병 코드를 부여해서 정식으로 질병으로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노화가 질병으로 분류가 됐다는 건 질병, 그러니까 병, 치료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본 겁니까? 맞습니다. 아. 네. 그 극복의 대상이라고 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아마 질병의 그 정의라고 하면은 인구의 50% 이하가 특별하게 겪는 그런 몸의 이상 상태 이런 거를 이제 질병이라고 봤다면 네. 예를 들면 감염병 쫙 찬 거라는 팬데믹 때 그걸 다 질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거는 전염병, 뭐 감염병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개인한테는 질병이잖아요. 노화는 50% 이상이 항상 겪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질병으로 분류를 안 했었는데 노화가 가만히 들여다보니 사실은 온갖 병이 계속해서 발발을 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이 완화되는 면도 있고 해결되는 면도 있고 해서 그리고 또 노화가 굉장히 극심한 지금 인류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WHO는 당연히 이 부분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그 질병으로 분류를 해서 극복의 대상으로 본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교수님께서는 분자세포 생물학을 네. 또 연구하셨다고요. 네, 네. 좀 정확히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이 노화되는 거 이게 주름 생기고 네, 네. 뭐 이게 뭐 등 허리 구부러지고 온갖 병 생기고 이런 거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분자 생물학이라는 건 사실은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그 물리화학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RNA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세포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라는 거를 이제 이 분자의 상호작용, 힘, 뭐 온갖 이런 거로 이제 그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만병의 근원에 기저에 어떤 그 메커니즘이 있는지를 네. 연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최근 한 20년 사이에 있었던 엄청나게 그 발전된 뭐 표적 항암제 혹은 여러 가지 질병의 타겟들, 뭐 심지어는 요새 비만 치료제까지 되고 있는 이제 대사의 위고비 이런 것들도 실제 저희 같은 분자생물학자들이 그 메커니즘을 발견을 하면서는 표적해서 타겟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노화 연구에서도 사실 이걸 어떻게 하면은 해결을 해. 그래서 네. 뭐 그 전에 뭐 생활 습관, 영양, 명상 뭐 이런 거로만 얘기를 했다면 메커니즘을 좀 알아보자. 메커니즘을 알면 질병이니까 해결할 수 있잖아. 왜 우리가 인류가 그동안에 엄청나게 쌓인 그 과학적인 발견, 그게 이제 저는 통칭해서 분자생물학적인 발견이라고 보는데 그 메커니즘을 알게 되면서는 하나씩 암도 그렇고 이제 조금씩 이제 해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암은 100% 해결은 안 됩니다. 인류가 멸망하는 날까지. 그러나 많이 해결을 하고 완화하고 늦추고 있죠, 속도를. 그런 것처럼 노화도 할 수 있잖아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WHO도 노화가 질병이라고 했었을 때 해결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자생물학은 이 노화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말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노화라는 게 저는 지금까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세포의 영노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요? 세포 단위에서는 실험해서 일부 본 것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연전에 노벨상을 받았던 그 역분화 줄기세포 있죠? 네. 그 유도 만능 줄기세포. 네.
원래 시간의 함수가 앞으로 가서 점점 분화되고 노화되는 거로만 가는데 그렇죠. 그 이미 이제 분화된 18살짜리의 예를 들어 세포라고 하면은 네. 그거를 리프로그래밍 시켜서 원시 세포로 만든 게 가능했잖아요. 지금 이제 실험실 여러 군데서 유도 만능 줄기 세포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장기로 분화시키거나 이런 일들을 막 하고 있거든요. 사람한테는 아직 안 씁니다. 왜냐하면 암화의 가능성을 여전히 그 해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보면 노화도 되돌릴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할 수 있죠. 네. 실제로 노화를 되돌린다는 얘기에는 이 리프로그래밍이라는 말이 쓰이고요. 거기에는 DNA의 어떤 변화 그리고 뭐 그 후성 유전체라고 하는 에피지네틱스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되돌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제 연구들인 거죠. 그래서 현재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라는 게 아니라 네네. 제 과학자적 양심에 비추어서 그리고 흐름으로 봤을 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엉뚱한 질문이지만 세포의 영노화라고 하면 이렇게 네. 더 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유도 만능 줄기세포가 아주 대표적인 그런 예가 되겠죠. 그래서 영노화는 좀 더 이렇게 파격적인 네. 그 뭐 그런 표현이고요. 그러면 나이 든 세포와 젊은 세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네네.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젊은 세포는 그 이제 뭐 예를 들어 활성산소의 처리도 잘 하고 그리고 대사가 활발해서 네. 쓰레기 처리도 잘하고 되돌려 써야 되는 거는 리사이클링도 잘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포 분열을 할 때도 아주 깨끗하게 유전체를 유지하면서 분열을 하는데 노화될수록 이걸 점점 못하죠. 단백질 기능이 떨어지고 그 안에 이제 DNA는 굉장히 많은 돌연 변이를 겪게 되고 후성 유전체에서도 변화가 많이 생기고 RNA 생산도 떨어지거나 잘못된 RNA는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노화 세포 자체에서 노화라는 신호를 많이 분비합니다. 대부분이 염증이나 뭐 그 면역 이 사이토카인들 그 포함하는 거거나 이제 주변에 그 다 같이 노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팩터들인데 노화된 세포가 혼자서 노화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옆에도 다 노화시킨다는 거죠. 근데 그걸 면역계의 세포들도 같이 늙으니까 처리를 못하게 되면서는 암도 굉장히 많이 발병을 하고 또 인간이 오래 살면 뭐 무조건 암에 걸린다 뭐 이런 기사도 네.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암과 노화를 연구하는데 암이라는 것이 굉장히 노화에 엄청나게 빨리 이루어지는 축소판이라고도 보여질 때가 많아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분자 인자들을 공유하고 있죠. 실제로는 이제 암이라는 게 유전자가 계속해서 돌연 변이가 되면서 탄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세포 유전자는 사실은 변형되도록 설계돼 있어요. 따라서 오래오래 분열하고 오래 산다는 거는 확률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어느 날 보면은 이제 암이었다는 거죠. 예전에 사실은 수술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치료도 하지 않았었을 때 당연히 많이 죽을 때는 암에 많이 걸렸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옛날에 사실은 이제 그 깽단들도 많았다고 하는 볼티모어의 그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제 응급실이나 이런데 그 총 맞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길에서 그 비명 행사하신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이 의학적으로 뭐 해부한다거나 했었을 때는 몰랐었는데 실제로는 암종이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보면은 이러저러한 세포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전체 집단에서 어느 정도 있는 사회적인 데이터를 종합해서 보면은 아주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암에 걸릴 확률은 되게 커서 수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오래 살게 된 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빨리 진단을 빨리 해가지고 네. 수술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많은 항암제들이 나와서 수술 후에도 케어할 수 있다던가 이렇게 되면서 소위 그 빈번하게 발생하는 암들에 대해서는 좀 다스리게 됐거든요. 최근에는 5년 생존을 다 했고 이제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암을 앓았던 환자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네. 그런 정도로 이제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기가 완치가 안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암도 이제 아주 그 희귀한 암들은 여전히 아주 어렵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이 병, 네. 노화로 인해서 결국 사람은 죽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그거를 막게 되면 네. 영혼이 불멸. 네. 이게 이제 네. 어저께 제가 그 대학원 그 강의하면서도 한번 이제 이 대학원 학생들하고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물어봤어요. 네. 제가 영원히 사는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네. 이
젊은 나이라서 그런지 20대 중반에 당황을 하더니 대부분의 경우에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라는 대답을 해요. 과학적 근거는 잘 되지 못하고 다만 느낌상 그런 거죠. 느낌이냐 과학적 근거냐 뭐 이러고 막 따지고 이제 아주 꼬장꼬장하게 굴었었는데 저의 그 결론은 뭐냐면 사실은 죽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우리의 DNA가. 그러니까 이게 모든 생명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DNA거든요. 네. 사람의 그 DNA는 이렇게 선형이에요. 그래서 끝에 텔로미어라는 게 있어서 보호하고 있는 거거든요. 끝이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노화를 늦추고 그다음에 수명을 연장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고 아마 가능한 시기가 굉장히 빨리 도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보다 더 빠른 속도로. 네. 그러나 영생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죽음을 극복하는 건 어렵다. 왜 그렇게 돼 있냐고 또 네. 진화적으로 보면 그 DNA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던 찰스 다윈도 네. 사실은 이제 우리 이 박사님이 관심 있으실 집단을 본 거잖아요. 그 종의 보존, 종의 네. 유지, 그 오리진 오브 스피시스가 그것이죠. 거기서 보면 사실 생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주 건강한 DNA를 자손한테 계속해서 넘겨줘야 그 종이 번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오래 살고 영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생식까지 있게 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DNA 자체가 설계되기를 계속해서 변화되도록 설계됐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환경에도 적응하는 아주 좋은 그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변화되면서는 나쁜 것도 되게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은 그런 종이 계속해서 탄생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 생명종이 유지하는 데는 좋지 않습니다. 변형된 다른 개체들이 막 생산이 되거나 아니면은 죽거나 그렇게 된 거죠. 그 기아가 많이 생기거나 생식의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가장 건강할 때. 따라서 이렇게 한 개인으로 보면 자기는 영생하고 싶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이 우리의 호모사피엔스 종으로 봤었을 네. 때는 건강한 수명을 유지하다가 존엄하게 끝을 마감하는 것이 바랄 수 있는 가장 최대한의 욕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DNA에 이미 그렇게 설계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아니면 그 다음에 후손이, 그 다음에 후손이 하고 이렇게 시간을 좀 연장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소위 그 자연이 설계한 네네. 섭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오래 살게 됐는데 사실 오래 살면 좋죠. 근데 좀 아이러니한 표현인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또 어떻게 뭐 죽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또 이어지게 될 것 같은데요. 스위스나 뭐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 안락사, 뭐 조력 자살 등이 좀 허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두 분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보다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는 아직 젊은 사회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금기시돼 있는데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돌아가신 분이 많아지면은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근데 특히 우리 사회는 서구 사회와 달리 어떤 강력한 종교적 규범은 사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가 더 빠르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한편으로는 불평등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많은 윤리적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리고 혹시 사회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그럼 건강보험에서 자살도 지원해 줘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실제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논의를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굉장히 어두운 문제지만은 사실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의 자살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조력 자살이 아니더라도 이런 선택이 가고 있다는 점도 우리는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어보면은 가장 원하는 게 결국은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그 전설로 내려오는 자다가 돌아가셨다. 뭐 이거를 가장 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존엄하게 그 건강 관리, 그 노화 관리를 어떻게 해서 실제로 마지막에 가능하면은 죽음까지 가는 시간이 뭐 앓는 건 아주 짧게 그래서 주변한테도 폐를 끼치지 않고 자식들한테도 폐를 끼치지 않고 자신의 아주 존엄하게 죽고 싶다라는 욕구인 것 같아요. 고기 산업이나 아니면 거기에 건강 돌봄 이런 것이
이미 예측을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이 고령화 사회에서 인구 구조가 어떠냐면 모두 다 똑같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존엄사조차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많이 허용이 되거나 아니면은 가능한 기회가 많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취약계층한테는 전혀 그 기회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과학 발전이 이루어지고 온갖 의학이 그것 때문에 혜택을 받고 사회적 인프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차이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존엄사는 뭐 지금 현재 과학기술, 의학적인 돌봄에서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는 지금 이거를 어떻게 전체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인간의 수명 자체가 달라진 만큼 이 유병장수, 골골백세를 보내지 않으려면 또 많은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이 시간을 통해 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건강하고 또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 두 분께서는 또 어떤 추천을 해주고 싶으신지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대중적 관심이 많고 그리고 온갖 미디어에서 다루고 싶어하고 그런 현상을 제가 이렇게 확 느끼거든요. 그 얘기는 개인들이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우리의 이제 복지 시스템에서도 그거를 서포트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이제 국민적인 대중적인 전 세계적인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많은 펀딩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또 그 빈틈의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는 아주 빠른 속도로 개인의 노화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결하거나 아니면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을 터득을 하게 될 거고요. 집단적으로는 저는 건강보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 시스템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 보조를 하고 지원을 해서 건강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냐, 그다음에 인구 구조도 그렇게 할 것이냐라는 아주 중요하고도 어려운 숙제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 개개인은 다 건강해질 수는 있지만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있는가? 저는 무병장수한다는 개념은 몸의 건강, 세포의 건강뿐만 아니라 내가 행복하고 내가 외롭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개개인의 건강 행동들을 건강히 유지하는 것이 더 건강한 노화, 건강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더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두 분 말씀대로 우리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오래 살기 위해서는 또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